네, 김정환 기자의 골든벨을 울려라인데 지금 기차가 지하철이 너무 막히는 바람에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한통운 인수전, 대한통운은 CJ품으로 갈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대세인데 일각에서는 과연 지금 주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또 자금 조달을 좀 너무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CJ그룹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를 전화 연결을 통해서 과연 대한통운 CJ품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반장님. 네, 기자들이 떴다. 이 스튜디오에 떠야 되는데 이렇게. 예, 그러게요. 네, 전화 죄송합니다. 예. 연결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예. 예상을 뒤엎고 CJ가 포스코 삼성 SDS를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 그 과정을 짧게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어제 저녁이었죠. 네. 업계 예상을 뒤엎고 CJ가 포스코 삼성 SDS를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처음 대한통운 인수전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포스코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는데요. 네.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롯데그룹은 채권단이 금호터미널 분리 매각을 발표하면서 M&A TF팀을 철수하고 곧바로 M&A 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제3의 후보로 부각됐던 CJ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네. 또 이번 대한통운 인수전은 물류 부분과 금호터미널이 분리 매각이 결정되면서 포스코에 상당히 유리한 딜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CJ가 다른 인수전 참여자들을 압도하는 가격을 써내면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압도하는 가격. 예. CJ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가 내는지는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던데, 예. 20만 원이 넘는 가격, 21만 원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총 인수 대금이 어느 정도로 들어갈 걸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CJ가 주당 21만 원대 가격을 써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확히는 CJ가 21만 5천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경쟁을 벌였던 포스코와 삼성 SDS 컨소시엄은 본 입찰에서 주당 19만 1,500원 가격을 제시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한통운 매각 지분과 별도 입찰을 받은 금호산업 보유 금호리조트 지분 50%에 대해서는 CJ와 포스코 모두 800억 원 내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양 후보 간 가격 변별력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각 측은 일단 이번 지분 매각 대상으로 락업분을 제외한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 보유 지분,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보유 지분, 전략적 투자자 보유 지분 등 3개 범주의 지분 모두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매각 측이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밝힌 최소 매각 대상 주식은 대한통운 최대 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보유 중인 주식 858만 1,444주입니다. 네. 이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보유 중인 전체 주식 1,092만 9,014주에서 2008년 대한통운 인수 당시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EB의 기초자산으로서 매각 제한에 걸려있는 주식수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CJ의 대한통운 전체 인수 금액이 최소 1조 8,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1조 8,700억 원? 예, 8,700억 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통운 보유 지분 중에서 락업분을 제외하고 롯데쇼핑 등 SI 보유 지분을 합한 것을 CJ 제시 입찰 가격 주당 21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걸 곱해서 여기서 다시 5% 할인한 금액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가격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이제 2008년 인수 당시 금호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했던 FI와 SI가 보유 중인 주식을 태거론 권한 행사를 통해서 매각 대상 지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최대 1,078만 807주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세 범주의 보유 지분을 합한 전체 주식 수는 1,078만 807주인데 이 주식에 또 곱하고 계산하고 해보면 약 2조 3,179억 원 거래 대금이 형성되고 있고요. 여기에 실사 조정 가격 범위 최대치 5%를 적용하게 되면 총 거래 금액이 2조 2,02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조 2,020억 원. 예. 네. 자, 이제 지금 CJ그룹이 동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하죠. 그다음에 전략적인 투자자 SI라고 하는데 이 지분까지 모두 이번 그 딜에 그 M&A 그 거래에 그 매각에 포함될지 여부가 좀 CJ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조 2,020억 원까지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I와 SI 모두 그 지분을 모두 포함한 가격인데요. 네. 그 매각에 실제로 지분을 포함시켜서 동반 매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허. 개별 FI와 SI들 각각의 태고홀로 권리 행사 여부가 파악돼야만 정확한 매각 대상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SI 지분은 이번 매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SI들은 태고홀론 권리에 앞서서 풋옵션 권리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야. 이 풋옵션 이행이 상대방 이행 능력이 전혀 없는 금호 RAC여서 사실상 풋옵션 권리 증서는 휴지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롯데쇼핑 등 전략적 투자자들로서는 태고홀론 행사를 통해서 이번 매각의 보유 지분을 동반 매각하는 길이 사실상 유일한 엑시트 방안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번 입찰에 CJ가 제시한 주당 21만 5천 원 입찰 가격은 SI들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매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I 보유분은 좀 애매한 상황인데 FI들 보유 풋옵션의 상대방은 풋옵션 부담 능력이 충분한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거든요. 네. 따라서 태고홀론 행사로 주당 21만 5천 원의 지분을 동반 매각하는 것과 풋옵션 행사 시한이 내년 3월까지 기다리는 것 중에 네.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들이 풋옵션 주식을 대표할 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파트너는 별로 이렇게 그 돈이 많이 없어서 네, 그렇죠. 그 풋옵션을 행사하는 대신 이번에 지분을 매각할 때 같이 팔게 되는 그 태고홀롱을 택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전략적 FI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체력이 튼튼하고 뭐 재무적으로 우수하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좀 기다리면서 풋옵션을 행사할지 아니면 이번에 태고홀롱의 권리를 행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CJ그룹이 이번 대한통운 인수를 할 때 부담하게 될 최소는 한 1조 한 8,700억 원. 최대는 2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우리 김장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반응은 아주 냉혹합니다. 뭐 승자의 저주라는 뭐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오르기 전에도 뭐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15만 원 정도였거든요. 대한통운 주가가. 근데 이거를 21만 5천 원을 써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SDS가 어떤 그 신사협정을 깨고 이 대한통운 매각에 M&A에 참여를 한 것에 너무 이 분노한 격앙된 이재현 회장이 너무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CJ의 그 대한통운 인수가 좀 너무 좀 지나치다 부담이 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남은 문제는 CJ그룹이 인수자금 조달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을 높게 써낸 것도 그렇고 부정적 평가가 많이 있는 거겠죠. 우선 CJ그룹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인데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삼성생명 지분 매각으로 유입된 5천억 원과 그 CJ투자증권의 매각 대금 5,5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 수치입니다. 여기에 토지 및 부지 등 비핵심 자산의 유동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합치게 되면 총 2조 5천억 원이 넘는 그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삼성생명 주식을 유동화하는 방법이겠죠. 뭐 나머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다 내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생명 주식을 유동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CJ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이 5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를 매각하면 한 1조 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 규모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CJ 삼성생명 지분 물량을 블록별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시장에서 받아줄 여력이 되느냐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생부서 IPO로 투자할 만한 기관 투자가들이 다 들어와 있는 데다 현재 주가도 공모가 수준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CJ가 자금 조달 문제로 삼성그룹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각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애초 삼성이 CJ를 버리고 포스코와 뭐 SDS라고는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할 정도로 이번 딜 과정에서 사촌형제 그룹사인 양사가 파행을 겪었던 터인데 과연 CJ를 삼성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까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런 점들이 시장의 평가가 이번 인수전을 두고 CJ의 부정적 시각이 쏠리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거래량이 하루에 뭐 10만 주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500만 주를 한꺼번에 받아갈 만한 기관 투자자가 있겠느냐, 국내외에. 이런 점 때문에 과연 CJ그룹이 그 현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제때 그래서 결국 삼성그룹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은 CJ가 아닌 포스코와 손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과연 CJ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일각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기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CJ가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 시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제일제당이 보유한 뭐 부동산이라든가 유가증권 다 팔고 하면 자금 조달이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 외에 인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된다든가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이 또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아직 거론되지 않은 문제긴 한데 CJ그룹이 자금 조달만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면 대한통운 인수전은 뭐 무리 없이 CJ품에 안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CJ그룹의 본 입찰에 제출한 가격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다소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CJ가 입찰 전에 결정한 21만 5천 원 가격이 자사 이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21만 5천 원의 가격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죠. 이미 이번 진행을 하면서 이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들어왔다는 걸 뒤늦게 알고 그냥 졸속으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뭐 성급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주 질렀군요, 속된 말로. 이게 주장입니까? 아니면 확인이 된 건가요? 아직까지 이게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사회 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칫 또 편법 이사회를 열어서 뭐 의결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CJ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가격으로 베팅 금액을 높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래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CJ가 예비 입찰에서와 달리 CJ 이해 그룹 계열사를 컨소시엄으로 동원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입찰에 CJ는 CJ를 대표사로 정했는데 본 입찰에서 계열사를 컨소시엄 일부로 끼워 넣으면서 지주회사법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J그룹이 CJ 중심의 지주사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CJ가 이번 인수전에 대표사로 나선 상황에서 GLS 등 CJ 물류 계열사가 참여했다면 모회사 자회사인 CJ와 GLS는 동시에 대한통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 둘 중 하나가 컨소시엄에서 빠져야 하는데 이 경우 CJ 입찰 제한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